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24건이 발생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별로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어민 소득 향상과 의료, 복지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농협인 순천농협이 새로운 소장을 맞이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순천농협이 만들어낸 그동안의 성과와 직면한 과제를 확인해봤습니다. 사법고시 폐지로 침체가 우려됐던 서울의 한 고시촌이 창업촌으로 부활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100여 곳이 입주하면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경찰이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에서는 수사 전환 사례 없이 소재 파악과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29건 가운데 5건을 종결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는 아이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맡겼다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서는 유기가 이뤄졌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지만 각 시설마다 업무량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남에 속한 진도군의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진도군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농어민 소득 향상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의 경제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올해 농수산업 분야에서 예산을 30% 이상 확대 편성하는 공약을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해 전체 예산 4천억 원 가운데 1,670억 원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가족센터 건립과 소아청소년과 개설 등 복지 확대,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약을 했습니다마는 농수산 예산을 약 30% 이상 편성을 하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중에서 31%가 농수산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한 사항이 약 한 100여 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건은 전체적으로 완료를 해서 추진을 했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 최근 1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3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도군은 살기 좋은 진도 건설을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삼고 5대 역점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SOC 개선 등 성장 동력 확보와 농수산업의 고도화, 각 세대별 맞춤형 복지, 특색 있는 관광지 개발, 사계절 꽃피는 진도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특히 섬마을인 조도와 가사도는 교량 건설을 추진하고 산티아고 순례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종착지를 조도면 상조도 염위로 그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도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그 건의를 지금 정부 군데군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인구 3만 명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진도군. 공직사회 청렴도가 잇따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14개 지역 농협이 합병해 탄생한 전국 최대 규모의 농협이 있습니다. 조합원 18,000여 명을 보유한 순천농협인데요. 올해 새 수장을 맞이한 순천농협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조합원 수 18,000여 명, 자산 2조 8천억 원을 보유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농협, 순천농협입니다. 이곳은 농협 1층에 자리한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지역 농민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을 유통 과정을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어
매장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순천농협은 올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했습니다. 36년 동안 농협에서 근무해왔던 최남휴 조합장입니다. 최 조합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협이라는 강점을 살려 국내외 판로를 늘리고 농민의 실익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이익이 조합원의 편익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순천농협은 농협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14개 지점이 합병된 순천농협은 규모가 커지면서 모든 권한과 예산이 본점으로 집중됐습니다. 때문에 지역 농협 지점만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이 반영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 조합장은 지역 단위 농협 지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본점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은 작을수록 아름답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네. 1단계로 지점별 편익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지점 특색 사업을 선정하고 필요 자금을 배분하여 자율 시행을 지도하겠습니다. 2단계로 지역이사와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점 운영회와 농촌지점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규약과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이사제를 도입해 젊은 농업,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최남휴 조합장. 농업 구조의 개혁과 변화를 시도하는 순천농협에 18,000여 조합원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달 7월에는 지역 경제를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림 고시촌으로 유명했던 곳이죠. 사법고시 폐지 후 침체가 우려됐던 서울 관악구 대학동은 최근 부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합니다. HCN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4만 명 이상이던 고시생은 사시 폐지 영향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클 거란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공실이 늘었고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체돼 가던 고시촌의 변화는 이제 젊은 창업 인재들이 이끕니다. 지역을 창업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관악 S밸리 사업에 따른 변화입니다. 2020년 5곳이었던 관악구의 창업 보육시설은 올해 16곳으로 이 가운데 9곳이 대학동과 인접한 삼성동 일대에 들어섰습니다.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저렴한 임대료 등 여러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 원대였었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리비를 드리고 제공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엄청. 네. 서울대 캠퍼스타운의 존재 또한 시너지를 내는 요소. 우수한 청년 인재와 연구 역량을 갖춘 서울대가 교문 밖에서 창업 보육에 나서며 고용 창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입주하면서 계속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창업과 고용의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악 S밸리 인프라 시설에 입주한 벤처 스타트업은 올해 6월 기준 126개, 관련 인력은 1000명이 넘습니다. 민간 시설 입주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400여 개의 기업이 유입됐고 2,8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직접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서울대 근처에 있는 대학동, 낙성대동 일대에 우리 벤처 창업밸리로 집적을 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는 일자리가 향상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는 다시 관악구에서의 성장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관악구는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지정에 따른 제도적 혜택을 앞세워 민간 주도의 창업 인프라 조성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400개 정도가 지금 입주를 해 있는데 앞으로 100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이 관악에 하면 한 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시촌에서 창업촌으로 변모하고 있는 대학동.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벤처 창업 도시라는 새 옷을 입으려는 시도가 지역의 위기감을
기대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수십 명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68억 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아파트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깡통 전세 방법으로 68억 원을 가로챈 56살 A씨와 49살 B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순천과 전주, 대전 등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46채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15일 열리는 가수 싸이의 흠벅쇼 공연에 대비해 교통과 의료 등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여수시는 공연 당일 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막차 시간을 20분씩 연장하고 공연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지도 인력 70여 명을 주요 교차로와 병목 지점에 배치할 방침입니다. 또 공연 하루 전인 14일 여수경찰서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도가량 높고 엘니뇨로 인한 수증기 유입으로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적조와 고수온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는 양식어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황토 18,000여 톤을 확보하는 등 적조와 고수온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인 200여 명으로 구성된 적조 공동방재단과 함께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액화산소 80톤을 양식어장에 공급하며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1일 초복을 앞두고 순천시가 내놓은 닭구이 가정 간편식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업체 3곳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산장식 닭구이 가정 간편식을 선보인 결과 1,000만 원대 매출을 달성하며 펀딩에 성공했고 닭구이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닭구이 가정 간편식은 지역 닭구이 매장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해양레저 체험교실이 오는 9월 말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해양레저 체험교실은 카약과 패들보드를 비롯한 무동력 레저기구와 제트보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체험교실은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이 주관하고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8일부터 개장에 들어가 다음 달 20일까지 운영됩니다.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패들보드를 비롯한 각종 수상 레저 체험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지 명사심리는 지난 2020년 전국 해수욕장 277곳 가운데 3대 해수욕장에 선정됐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 부여되는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습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이 진도 조도해역에 어린 꽃게 7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진도의 꽃게 생산량은 전남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남획 문제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어린 꽃게 방류를 시작한 2021년 이후부터 꽃게 자원량이 회복되면서 2년 연속 1,000톤 이상 생산량을 기록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보리와 쌀귀리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진에서 생산된 쌀보리는 900여 톤, 맥주보리는 300여 톤, 쌀귀리는 2,600여 톤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5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보리, 쌀귀리 수매 가격은 40kg 기준 지난해 대비 각각 4,000원과 10,000원 인상됐습니다. 폐배터리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추출하는 공장이 여수 율촌산단에서 본격 운영됩니다. 주식회사 포스코 HY클린메탈은 7일 준공식을 열고 앞으로 이 공장에서 연간 황산니켈 12,000톤과 황산코발트 4,000톤, 탄산리튬 2,500톤 등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